오늘은 아프리카에서만 볼 수 있는 12가지 이상한 것들과 미친 것들에 대해 탐험해 보려고 해요. 장례식에서의 관댄스부터 독특한 아내 교환 축제까지. 왜 아프리카 사람들은 해산물을 좋아하지 않을까요? 이 모든 놀라운 진실들이 이 영상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12. 관댄스. 최근 몇 년 동안 서아프리카 가나의 관댄스가 전 세계적으로 매력적인 현상으로 떠올랐어요. 이는 고인을 보내는 독특한 작별 인사로 슬픔과 축하를 혼합한 모습이죠. 이러한 생동감 넘치는 장례식은 고인에 대한 경의를 표하고 그들의 사후 세계로의 전환을 기뻐하는 의미를 지니며 죽음을 삶의 연속으로 보는 아프리카의 영적 신념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어요. 이 전통은 2020년에 아스트로노미아라는 노래에 맞춰 관을 들고 춤추는 장례 인부들의 모습이 담긴 바이럴 밈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어요. 그러나 이 전통은 수십 년 동안 가나 문화의 일부였답니다. 가나에서는 장례식에서의 춤이 고인의 영혼이 사랑하는 이들과 가까이 남아 보호해준다는 믿음을 반영해요. 관의 생동감 넘치는 움직임은 삶의 자연스러운 순환을 상징하고 고인의 사후 세계로의 여정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은 장례 인부를 고용하는 것을 우선시하며 서비스당 최대 $400를 지출하기도 해요. 이 관습은 너무나도 영향력이 커서 페루 경찰이 봉쇄 기간 동안 창의적인 공공 서비스 발표에 이를 채택하기도 했답니다. 서아프리카의 관은 큰 의미를 지니며 고인의 열정이나 직업을 반영하도록 디자인되는 경우가 많아요. 목수의 경우 망치, 구두, 수선공의 경우 신발 모양의 관이 있을 수 있죠. 사람들은 하루에 $3를 벌더라도 맞춤형 관을 위해 최대 $1,000 이상을 지출할 수 있어요. 정교하게 디자인된 관의 가격은 $5,000에서 $15,000까지 다양하답니다. 이러한 화려한 장례식은 가나 문화가 생명과 죽음에 대해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며 전통과 예술적 표현이 결합된 삶의 지속적인 정신을 기념하는 모습이에요. 가나의 독특한 전통이 여러분의 문화에서의 죽음과 장례식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 것 같나요? 댓글로 이야기해주세요. 11. 악어. 아프리카의 악어는 단순한 야생동물의 아이콘이 아니라 문화와 밀접하게 얽혀 있어요. 어떤 지역에서는 이 위협적인 생물들이 장례식과 같은 지역의식에서도 역할을 해요. 가장 악명 높은 악어 중 하나는 겜프라는 이름의 악어로 300명 이상의 생명을 앗아갔다고 믿어져요. 2008년에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는 겜프가 거의 20피트 길이에 이르고 2,000파운드가 넘는다고 보도했어요. 대부분의 악어는 약 45년을 살지만 겜프는 60년을 넘겨 그의 생존이 신비로 남아있어요. 또 다른 전설적인 악어는 우간다 빅토리아 호수 근처의 루강 마을을 테러한 오사마라는 이름의 악어예요. 이 악어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80명의 마을 사람들을 죽였고 보트를 뒤집거나 물에서 사람을 낚아채는 방식으로 공격했어요. 한 끔찍한 이야기에서는 한 남자가 자신의 형 피터가 오사마에게 끌려가는 모습을 목격했어요. 힘겨운 싸움에도 불구하고 피터는 잃어버리고 다음날 그의 유해만 발견되었답니다. 2005년의 오사마의 테러는 50명의 지역 주민과 레인저들이 그를 일주일에 걸쳐 사냥하면서 끝났어요. 그들은 덫과 그물을 사용해 그를 포획하고 픽업 트럭으로 옮겼죠. 아이러니하게도 오사마의 자손은 이탈리아와 한국에서 고급 핸드백으로 변신했답니다. 반대로 부르키나파소의 바줄의 마을은 거의 200마리의 악어가 인간과 평화롭게 살고 있는 곳이에요. 마을 사람들은 악어에게 먹이를 주고 아이들은 두려움 없이 그들 주위에서 놀며 심지어 악어의 등에 누워있기도 해요. 놀랍게도 이곳에서는 악어 공격이 단 한 건도 기록되지 않았어요. 악어가 죽으면 존경을 표하며 장례를 치르기도 해요. 바주레에서 악어를 만지는 것은 위험이 없으며 이는 인간과 이 고대 파충류 사이의 독특한 유대감을 강조해줍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해산물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를 이야기하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단지 10초면 충분하니까요. 대신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 더 좋은 프로그램을 계속 만들어 드릴 것을 약속해요. 거래가 성사되었나요? 10. 왜 해산물을 좋아하지 않을까? 해산물이 아프리카에서 인기가 없는 이유에 대해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이는 흥미로운 역설이에요. 아프리카는 방대한 자연 자원을 보유한 대륙으로 세계 광물 자원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요. 탄자니아의 금, 콩고 민주공화국의 구리, 나미비아의 우라늄, 보츠와나의 다이아몬드 등은 아프리카 대륙의 부를 보여주는 사례죠. 많은 외부인들이 아프리카를 가난한 대륙으로 연상하지만 아프리카는 놀라운 요리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달팽이 요리나 모기 케이크와 같은 요리들이 있죠. 놀랍게도 랍스터는 아프리카의 식탁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일부 지역에선 소고기보다 저렴해요. 킬로그램당 약 8달러 또는 개당 단지 2달러에 구매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풍부한 해산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해산물을 계속해서 먹고 싶어 하지 않아요. 새우, 깨, 생선을 며칠만 먹으면 많은 현지인들이 해산물 피로를 느끼고 다른 고기를 선호하게 돼요. 이는 조리 방법이 간단하기 때문일 수 있어요. 랍스터는 보통 소금 한 꼬집으로 삶거나 구워 먹기 때문에 더 정교한 요리에 복잡함이 부족하답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이 저렴한 해산물을 먹어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아래에 하나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9. 아내 교환 축제. 기니의 풀라니족의 하위 집단인 우답의 사람들이 기념하는 게레올 축제는 전통적인 관계와 결혼에 대한 고정관념에 도전하는 생동감 넘치는 독특한 구애의식이에요. 서아프리카 국가인 니제르는 이 전통 유목민목 축제와 상인들이 사는 곳으로 이들은 풍부한 구슬 전통, 음악, 춤으로 유명해요. 우답에는 여러 서아프리카 국가들에 걸쳐 있는 풀라니족 내에서 그들의 독특한 문화 정체성을 유지해 왔어요. 그들은 화려한 의상과 독특한 관습으로 유명하며 특히 게레올 축제는 그들의 문화유산의 핵심이에요. 이 역사적인 축제는 수세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공동체의 모임에서 구애와 결혼심의 현대적인 축제로 발전했어요. 이 축제는 젊은 남성과 여성이 만나고 로맨틱한 관계를 형성할 기회를 제공하며 많은 문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정략 결혼과는 뚜렷한 대조를 이루죠. 젊은 남성들은 몇 주 동안 준비하며 빨강, 노랑, 하양 같은 생동감 넘치는 색으로 얼굴을 칠해 용기, 순수함, 매력을 상징해요. 그들은 키, 하얀 치아, 밝은 눈을 강조하기 위해 깃털과 정교한 보석으로 자신을 장식해요. 축제의 주요 하이라이트는 야켓 댄스 대회로 남성들이 동기화된 동작을 선보이며 아름다움을 과시해요. 여성들은 심사위원 역할을 하며 공연과 외모에 따라 파트너를 선정해요. 이는 우답의 사회의 모계적 측면을 반영하고 있어요. 매년 9월에 열리는 이 축제는 낙타 경주와 재능 대회도 포함되어 있어요. 남성들은 기술과 지참금을 보여주며 승자는 파트너를 선택할 수 있어요. 심지어 그녀가 이미 결혼한 상태일지라도요. 여성들은 다른 참가자와 교제할 수 있으며 여러 파트너를 가질 수 있어요. 이는 우답의 남성들 사이에서 아내를 잃을까 두려움을 불러일으키죠. 결혼 후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남편과 함께 지내지만 임신 후에는 자신의 가족에게 돌아가요. 자녀들은 어머니의 성을 따르며 이는 우답의 사회의 모계적 특성을 강조해요. 구애를 넘어 게레올 축제는 우답의 정체성과 공동체를 기념해요. 이는 부족들이 그들의 문화유산을 재확인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는 시간이에요. 게레올 축제가 우답의 사람들의 생생하고 복잡한 사회 관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에티오피아의 혹독하지만 매혹적인 다나킬 분지는 그 사람들의 회복력과 적응력을 강조해요. 8. 죽음의 신이 잠들지 않는 곳. 에티오피아의 다나킬 분지는 종종 지구의 지옥이라고 불리며 지구에서 가장 뜨거운 곳이에요. 이 외계의 풍경은 화산, 간헐천, 지진, 고온의 불로 혼합되어 있으며 해수면 아래 100m에 위치해 있어요. 이곳의 온도는 거의 50도 섭씨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며 자주 60도에 이르러 이 지역을 불타는 가마솥으로 변모시켜요. 표면에서 20km 아래에는 용암의 강이 끓고 있어요. 가장 절박한 새들만이 이곳을 건너려 하며 종종 탈수로 인해 쓰러지죠. 홍수로 인해 물이 빠르게 증발하며 결정화된 소금의 껍질을 남겨요. 가장 큰 위험은 땅이 독성황으로 범람할 때 발생해요. 불이 붙으면 황산화물이라는 치명적인 가스를 방출하죠. 이러한 잔혹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알파게인으로 알려진 일부 회복력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살기로 선택해요. 그들은 매일 소금을 수확하기 위해 싸우고 있어요.
소금은 풍부하게 존재하며 땅에 긴 더미로 쌓여 있어요. 노동자들은 막대기나 칼로 약 40cm 길이의 덩어리로 부수고 각 덩어리는 4에서 5kg 정도의 무게를 지니고 있어요. 이 덩어리들은 낙타와 당나귀에 실려 운반돼요. 매년 사막 주민들은 최대 35,000톤의 소금을 채굴해요. 역사적으로 소금은 아프리카에서 화폐로 사용되었으며 현재도 대륙의 60만 마리 이상의 소와 염소에게 필수적인 미네랄을 제공하고 있어요. 7. 하마르의 소 뛰어넘기 대회. 아프리카의 중심부, 에티오피아의 오모강 계곡 근처에 위치한 하마르 부족은 목축 중심의 풍부한 문화 전통을 유지하고 있어요. 오모강 계곡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인류학적 및 고고학적 중요성으로 유명해요. 그러나 하마르를 진정으로 독특하게 만드는 것은 우쿨리블라 또는 소 뛰어넘기 의식이에요. 이는 젊은 남성들이 결혼 준비가 되었음을 증명하는 의식이에요. 이 생동감 넘치는 의식은 3일에 걸쳐 진행되며 전체 공동체가 참여해요. 일반적으로 가축이 최상의 상태일 때인 건기 동안 열리죠. 이 행사는 젊은 참가자들이 뛰어넘어야 할 10마리에서 30마리의 소를 선택하는 것으로 시작돼요. 참가자들은 몸에 물감을 칠하고 구슬과 동물 가죽을 착용하여 그들의 문화를 표현하고 행사의 경의를 표해요. 의식을 마친 젊은 남성인 마자는 참가자들을 안내해요. 여성 친척과 친구들은 에방가디 춤을 추며 응원과 격려를 보내요. 논란이 되는 의식의 한 부분은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얇은 가지로 채찍질을 받는 것이에요. 이 상처는 그들의 힘, 회복력, 가족에 대한 충성을 상징해요. 클라이맥스는 소 뛰어넘기 의식 그 자체예요. 참가자는 옷을 입지 않고 무장하지 않은 상태로 여러 번 소를 뛰어넘어야 해요. 성공은 성인 책임, 즉 결혼 준비가 되었음을 나타내요. 성공적인 점프 후에는 공동체의 축하가 이어지며 잔치, 노래, 춤으로 새로운 상태인 마자와 적합한 독신자로서의 지위를 기념해요. 이 의식은 하마르 사회의 전통적인 성 역할을 강조해요. 남성들은 힘과 용기를 보여야 하며 여성들은 인내와 충성을 보여야 해요.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이러한 역할은 공동체 내에서 성기대의 복잡성을 드러내고 있어요. 6. 마사이족의 침뱉기 관습. 다음은 케냐와 탄자니아의 마사이족에게 독특한 매력을 지닌 관습이에요. 존경의 표시로 침뱉기. 많은 문화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침을 뱉는 것은 비위생적이라고 여겨지지만 마사이족에게는 축복과 존경의 제스처로 여겨져요. 마사이 사람들이 서로 인사할 때, 특히 젊은 마사이가 나이 든 사람에게 인사할 때 그들은 자신의 손에 침을 뱉은 후 악수를 해요. 이는 존경의 표시로 간주된답니다. 또한 신생아에게 침을 뱉는 것은 악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전통적인 관습이에요. 결혼식에선 아버지가 딸의 이마에 침을 뱉어 축복을 해요. 이 관습은 외부인에게는 다소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마사이족에게는 깊은 문화적 의미가 있으며 전통이 공동체 생활을 어떻게 형성하는지를 보여줍니다. 5. 히바 부족의 여성들. 나미비아의 생동감 넘치는 히바 부족의 여성들은 상반신을 드러내고 작은 소가죽 속옷만을 착용하는 독특한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히바에게 부는 돈으로 측정되지 않고 소가 중심이 되는 문화에서 부의 상징이에요. 많은 소를 소유하는 것은 번영을 나타내며 거래와 결혼의 화폐로 사용되죠. 히바의 위생관념도 흥미로워요. 그들은 물로 목욕하지 않고 대신 건조한 목욕을 선택해요. 이는 향기로운 허브를 사용해 몸을 연기와 증기로 청소하는 방식이에요. 그들의 피부는 버터 지방과 수지 성분의 혼합물로 보호되며 이는 자연적인 자외선 차단제, 곤충 퇴치제, 탈취제 역할을 해요. 나미비아의 히바 부족이 위생과 장식과 관련된 독특한 관습을 통해 그들의 문화 정체성을 표현하는 반면 남수단의 문다리 부족도 그들의 가축과의 강한 유대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4. 소가 새로운 역할을 맡다. 아프리카의 생동감 넘치는 중심부 남수단의 문다리 부족은 그들의 소와의 독특하고 깊은 관계를 나타내요. 문다리에게 소는 단순한 가축이 아니라 결혼, 경제, 심지어 위생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요. 예기치 않은 전통으로 소의 소변은 세척뿐만 아니라 음료로도 사용되는 중요한 자원이죠. 부족 구성원들은 소변을 머리에 붓거나 직접 받아 마시며 그 짭짤한 맛과 세척의 유용성을 높이 평가해요. 우유는 문다리 식단의 주식으로
소의 젖꼭지에서 직접 섭취해요. 이는 그들의 소와의 깊은 신뢰와 유대를 반영해요. 우유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흥미로운 의식으로 부족 구성원들은 소의 항문에 부드럽게 바람을 불어넣는 방법을 사용해요. 이 과정은 최대 40분까지 지속될 수 있으며 참가자들은 차례로 진행해요. 이는 외부인에게는 비범하게 보일 수 있지만 문다리와 그들의 소 사이의 깊은 관계를 강조하는 것이죠. 3. 무르시 부족의 입술 늘리기 관습. 에티오피아 남부 오모 계곡에서 무르시 부족의 입술 늘리기 전통은 세계의 관심을 끌고 있어요. 이 관습을 지키는 몇 안 되는 아프리카 부족 중 하나인 무르시는 문화적 보석이에요. 그들에게 입술 늘리기는 아름다움, 사회적 지위, 성숙함을 상징하는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이는 젊은 소녀들이 성인이 되는 의식을 나타내며 여성의 입술판의 크기는 그녀의 사회적 지위와 가족이 요구할 수 있는 신부 가격을 반영해요. 판이 클수록 그녀의 강인함과 회복력이 더 높게 평가받아요. 이 전통은 무르시를 이웃 부족과 구별하며 그들의 풍부한 유산에 대한 자부심을 키워줘요. 정확한 기원은 불분명하지만 입술 늘리기는 수세기 동안 무르시의 정체성과 사회 구조에 얽혀 있었어요. 이 과정은 점진적이며 인내가 필요해요. 일반적으로 사춘기인 12살에서 16살 사이에 시작되며 나이 많은 여성이 소녀의 아랫입술에 작은 절개를 하고 작은 원반이나 나무 막대를 삽입해 상처를 열어둡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더 큰 원반이 삽입되어 입술이 점진적으로 늘어나요. 이 과정은 소녀의 인내와 원하는 판의 크기에 따라 몇 달 또는 몇 년이 걸릴 수 있어요. 원하는 크기에 도달하면 입술판은 특별한 행사와 중요한 의식에서 착용되며 결혼식이나 공동체 모임과 같은 중요한 순간에 사용되지만 실용성 때문에 일상 활동 중에는 일반적으로 착용하지 않아요. 2. 슬럼가 세계에서 가장 큰 수상 슬럼가인 마코코는 나이지리아 라고스의 번화한 도시에 위치해 있어요. 여기에는 나무로 지은 집들이 더러운 물 위에 불안정하게 떠 있어요. 믿기 어렵게도 이곳에는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라고스는 나이지리아에서 가장 큰 도시로 산업과 상업의 중심지이며 고급 고층 건물과 넓은 비공식 정착지가 나란히 서 있어요. 이 도시 정글 속에 마코코가 자리 잡고 있으며 이는 역경에 맞싸우는 회복력과 창의성의 증거예요. 마코코의 집은 단단한 목재로 만들어지며 기둥과 부표 위에 세워져 있어요. 가족들은 대개 5에서 10명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이 임시주택에서 살고 있어요. 공공 화장실이 부족하여 약 15가구가 하나의 시설을 공유하며 쓰레기는 종종 아래물에 버려져요. 충격적으로도 이 오염된 물은 일상생활에 필수적이며 아이들은 그 물에서 목욕하고 수영하며 깨끗한 음료수를 구하는 것은 드물고 공급자로부터 구매해야 해요. 전기와 깨끗한 물은 거의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사치예요. 주민들은 카누를 타고 수로를 항해하며 어업과 물품 운반으로 소소한 수입을 올려요. 놀라운 혁신의 일환으로 건축가들은 256개의 재활용 플라스틱 통으로 떠있는 학교를 설계했어요. 이 구조물은 교실과 놀이터를 제공하며 마코코의 아이들에게 희망과 교육을 제공하고 있어요. 마코코는 100년 전 베냉에서 온 어부들이 세운 작은 어촌으로 시작되었어요. 오늘날 그것은 문화의 용광로가 되었으며 많은 서아프리카 이주 노동자들이 나이지리아에서 생계를 꾸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말라위의 채와 부족의 죽음의 날 기념 행사로의 여정을 떠나요. 1. 말라위 채와 부족의 죽음의 날. 말라위의 가장 큰 민족 집단 중 하나인 채와 부족의 구성원이 세상을 떠나면 독특하고 신성한 의식이 시작돼요. 장례식에는 시신을 싣고 신성한 장소에서 정화 의식을 수행하는 것이 포함되어요. 물은 영적 순수함의 상징으로 시신에 부어지며 고인에 대한 깊은 존경을 강조해요. 쿠틸라 마푸무 또는 죽음의 날은 조상과 고인을 기리는 생생한 축제로 식민지 이전의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말라위에서 조상은 보호자이자 안내자로 숭배되며 살아있는 자와 신성한 존재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해요. 죽음의 날은 가족들이 조상과 다시 연결되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며 용서를 구하고 가족 유대를 강화하는 시간이에요. 매년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기념되며 이는 수확 시즌이 끝나는 시기와 일치하여 풍요와 감사의 상징이 되어줘요.
축제는 며칠 동안 지속되며 각 날마다 특정한 의식과 활동이 포함되어 있어요. 가족들은 무덤을 청소하고 장식하며 전통 음식을 준비해 조상에게 바쳐요. 이러한 공동 준비는 함께하는 정신을 강조해요. 엔시마, 구운 고기, 과일, 옥수수 맥주와 같은 제물들은 고인을 기리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사이의 지속적인 연결을 상징해요. 축제의 핵심은 조상 숭배에 있으며 노래, 북춤이 말라위 문화의 주요 표현이에요. 참가자들은 기도를 드리고 구슬리며 인도를 구하고 축복을 요청해요. 축제의 가장 매혹적인 측면은 대춤으로 알려진 굴레왬쿨루로 미아오 비밀 사회에 의해 수행돼요. 복잡한 가면과 의상을 입은 무용수들은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글로브고 채널을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영상을 클릭해보세요. 여러분이 이 콘텐츠를 좋아하실 것이라고 확신해요. 다음에 어떤 나라를 다루었으면 좋겠는지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